예, 그러면은 오늘 그 시간이 돼서 아직 이제 참석 못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일단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제 서울의료원 박기용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그 주제는 그 올해 2월 달에 그 미국의 액트림스에서 발표가 된 자료를 이제 저희가 그 머크를 통해서 이제 받아서 같이 리뷰를 해보고 이제 토론을 해보고자 하는 의도로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그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MS 치료에서 이제 두 가지 전략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기존의 이제 에스컬레이션 테라피라고 해가지고 이제 머더리 에피커시 드러그로 시작해서 이제 환자의 디지즈 액티비티나 그 디서빌리티 프로그레션 상황을 봐서 그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더 하이 에피커시 드러그로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하는 그런 전략과 아예 처음부터 이제 하이 에피커시 드러그로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글림 스터디의 결과를 보고 같이 논의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박종훈 선생님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림스 리얼워드 레지스트리 스터디고 이제 글림스가 약자를 찾아보니까 뭐 Generating Learnings in Multiple Sclerosis의 약자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배움을 뭐 만들어놔야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 이제 클라드 리빈 마빈 클라드죠. 그걸 이제 사용했을 때 리얼월드에서 진짜 얼만큼 에피커시가 있었는지 이제 다른 약자들하고 비교를 했던 스터디입니다. 예, 저 머크에서 이제 스폰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MS 약제를 이제 에피커시를 이제 뭐 하이 에피커시, 뭐 모더레이트 에피커시 이런 약제들로 이제 나누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뭐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인터페론 계통의 약들은 비교적 에피커시가 조금 낮은데, 이런 이제 약제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작년에 이제 발표했던 논문인데, 이제 각각의 약제가 이제 플라시보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이제 애뉴얼 릴랩스 레이트에 대한 이제 이런 에피커시가 얼만큼 좋을지를, 사실 근데 이제 모든 약제가 다 플라시보하고 비교를 하는 연구들이 있었던 건 아니고, 다른 약제랑 이제 뭐 헤드투헤드로 이제 비교한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 네트워크 메타 아날리시스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약제가 이제 플라시보랑 비교를 한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제 에피커시가 있을지를 이제 점수를 매긴 건데, 그래서 알렘투즈맙이 이제 제일 높았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주로 이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계열의 약제들이 우리가 뭐 대충 예상하듯이 이렇게 가장 에피커시가 높았고, 바로 아래에 위치한 게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제 클라드리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자니모드라든지 핑골리모드 이런 계열의 약들이 이제 바로 아래에 있었고, 이제 디메실 푸마레트가 그 아래 이제가 되겠고, 경구 약제 중에서는 이제 테리플루노마이드가 이제 제일 에피커시 측면에서는 이제 낮은 약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클래스를 나눠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하이 에피커시에서는 이런 알렘투즈마브나 나탈리즈맙 같은 약제들이 이제 가장 하이 에피커시 약제가 되겠고, 이제 클라드리빈이라든지 뭐 핑골리모드 그리고 디메틸 푸마레트는 뭐 중간 정도의 에피커시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카테고리를 이제 뭐 모더레이트 에피커시, 하이 에피커시를 나누는 게 이제 조금씩 뭐 논문을 찾아봐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논문에서는 이렇게 뭐 카테고리 1에서는 이제 디메틸 푸마레트나 인터페론 계열 약제들을 놓고, 카테고리 2에서 이제 클라드리빈, 핑골리모드, 카테고리 3에서 이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계열의 이제 이런 약제들을 나누는데, 사실 뭐 디메틸 푸마레트가 딱 여기에 같이 묶이기에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긴데, 에피커시 측면만 고려한다고 하면은 예, 그렇고, 이제 2020년도에 이제 란센 뉴럴로지에 이제 뭐 이런 리뷰 논문에서는 이제 에스컬레이션 세라피하고 이제 인덕션 세라피로 이제 나눴을 때, 이제 뭐 알렘투즈맙이라든지 클라드리뱅 같은 이제 하이 에피커시의 이제 인덕션 어프로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에스컬레이션 테라피 중에서 이제
비교적 베이스라인으로 하는 것이 이제 글라트랄 아세테이트, 인터페론, 테리플로노마 되겠고, 하이 에피커시로 이제 디메틸 푸마레트, 핑골리모드 이런 약제들을 이제 사용을 하다가 이제 디지즈 액티비티에 따라서 다른 약제로 변경을 하는 것을 이제 고려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말할 이제 클라드리빈이 상당히 좀 에피커시가 높은 계열의 이제 약물로 이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실제에서 어떤지를 이제 보고자 했던 연구고요. 이제 클라드리빈이 이제 가장 이제 추출이 된 연구가 이제 2010년도에 이제 NEJM이 발표됐던 이제 클래리티 연구가 되겠죠. 이 논문에서 이제 클라드리빈 이제 3.5mg per kg랑 5.25mg per kg를 이제 플라시보하고 비교했을 때 둘 다 이제 annual residuity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제 확연하게 감소됐었고, 뭐 용량하고 상관없이 둘 다 효과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저용량이 더 릴랩스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고, 뭐 다른 뭐 에피커시 측면에 의해서도 다 플라시보하고 비교했을 때 다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야드스 이펙트 측면에서는 이제 뭐 루코펜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이제 고용량에서 조금 더 높았었기 때문에 현재 이제 클라드리빈 사용하는 것은 이제 표준적으로 3.5mg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텐션 이제 스터디가 이제 추후에 발표가 됐었는데, 이런 이제 클라드리빈을 이제 초기에는 이제 1년째, 2년째 사용을 하고 나서도 이제 4년째까지 익스텐션해서 봤을 때도 이런 릴랩스 측면에 있어서 플라시보하고 비교해서 3.5mg을 사용을 했을 때 에피커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한 연구가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클라드리빈은 두 가지 연구가 현재까지 발표가 됐었고, 근데 둘 다 이제 플라시보가 비교를 한 이제 연구였겠고, 이제 다른 약제와 헤드 투 헤드로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리얼 월드에서 이 클라드리빈과 다른 이제 핑골리모드, 디메틸 푸마레이트, 텔리플로노마이드와 같은 다른 경구 약제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클리니컬 아웃컴이 어떤지를 이제 보고자 했던 것이 이제 이번 연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로는 일단 이 연구를 이제 한 것은 이제 MS 베이스라고 하는 이제 리지스트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전 세계 여러 각국에서 이제 환자들을 이제 리지스트리를 등록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사용하고 있는 약제라든지 EDS 스코어, 릴랩스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았고, 현재 지금 뭐 8만 3천 명이 넘는 환자들 레코드가 이제 모이는 굉장히 상당히 대규모의 이제 리지스트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참여를 안 하고 있고, 뭐 아시아는 거의 없더라고요. 뭐 일본도 없고 중국도 거의 없고, 제일 많은 게 이제 터키, 지금 이제 튀르키예죠. 뭐 다음면 이제 이탈리아나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나라에서 이제 가장 많은 이제 환자들을 이제 등록을 하고 있고요. 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환자들 이제 양상이 어떤지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뭐 비교적 영예이지 발생하고 여자가 더 많고, 예, 에이지 오브 온셋은 조금 더 어린데 실제 진단은 조금 더 늦게 되는 경향도 있었고, 그리고 뭐 전체적인 환자들의 이제 EDSS 프로그레션이 이렇게 뭐 99% 옵스텔이 이 정도 아래 위로 있다는 것을 이제 해가지고 뭐 내 환자 EDSS를 뭐 직접 넣으면은 내 환자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겠구나, 환자한테 뭐 시각적으로 보여줄 때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약간 곁다리로 넘어갔는데 이런 MS 베이스에 있는 환자들을 이용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들, 릴레이싱 MS 환자들을 대상이었고, 클라드리빈 633명, 그리고 핑골리모드 1195명, 메트포마이트 912명, 테리플로노마이드 735명을 이제 2018년부터 이제 사용한 환자들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런 약들 사용하지 않다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한 환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리얼월드 데이터다 보니까 이제 뭐 랜더마이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매칭하는 데 상당히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이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어 나이라든지 성별, EDS 스코어, 그리고 이전에 릴랩스, 그리고 이 약들을 사용하기 이전에 사용하던 약들, 뭐 나라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분석을 해가지고 매칭을 시켜서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 뭐 그런 뭐 거기 데이터는 이제 제가 받을 수는 없어서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뭐 매칭이 잘 됐겠죠. 그래서 일단
그 클라우드 리빈하고 핑걸리 모드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뭐 애뉴얼 릴랩스 레이트에 있어서는 35% 리덕션 확연하게 이제 낮출 수가 있었고 타임 투 퍼스트 릴랩스에 있어도 이제 클라우드 리빈이 핑걸리 모드에서 우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제를 지속함에 있어서도 이제 약을 언제까지 사용하는지 그리고 약을 사용하다가 다른 약으로 스위칭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제 클라드리빈이 핑골리모드보다 이런 퍼시스턴스에서 더 우월한 것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디메틸 푸마레이트 역시 마찬가지로 리덕션 레이트는 핑골리모드하고 비슷하게 35% 정도 리덕션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디스컨티뉴에이션 스위치 역시 드럭 퍼시스턴스 역시 마찬가지로 클라드리빈이 좀 더 우월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피커시가 제일 낮았던 것으로 이제 보였었던 이제 테리플루노마이드 실제 리얼워드 데이터에서도 이제 테리플루노마이드보다 이제 클라드림이 훨씬 더 이제 48% 릴랩스 레이트를 이제 낮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었고 이제 디스컨티뉴에이션 스위치 마찬가지로 마빈 클레드를 좀 더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을 해본다면은 일단은 이제 클라우드 리빈이 이제 리얼 월드에서 애뉴얼 릴랩스 레이트라든지 타임 투 퍼스트 릴랩스, 트리트먼트 퍼시스턴스와 같은 이펙티브니스에 있어서 다른 경구 약제들 세 가지보다 확실하게 우위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이제 이번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뭐 한계는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쪽으로 궁금할 수 있는 세이프티 측면에서 있어서는 뭐 이 발표에서는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류코페니아라든지 그런 이제 다른 어드버스 이펙트들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데이터는 뭐 일단은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고 에피카시 측면은 확실히 클라드리빈이 이런 다른 경구 약제들보다 확연한 우월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번 연구에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아주 깔끔하게 또 앞에 백그라운드까지 잘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이게 뭐 질문이 있을까요? 이게 뭐 얘기할 거리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실제로 우리가 그 MS 환자들 치료하면서 이제 궁금한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단은 그러니까 이 글림 스터디에서 가장 루저 누구죠? 뭐였죠? 가장 루저? 지금 저는 뭐 일단 예, 오럴 드럭 네 가지를 비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클라디리빈을 하나 놓고 나머지 이제 네, 오럴 드럭 다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약제들인데 네. 가장 루저가 뭐 누구죠? 결국 뭐 테리플루노마이드가 되겠죠. 네, 그 예상했던 대로 네. 어느 정도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근데 그게 릴랩스 레이트는 이제 다른 약제들은 다 35% 차이가 났었고 테리플루노마이드는 48% 거의 절반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음, 났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건 이제 핑거리모드하고의 비교인데 네, 그렇죠. 그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35%나 리덕션이 차이가 나고 릴랩스 네, 레이트에서 네. 그 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그 앞서 다른 연구의 기존 연구들을 봤을 때는 사실 뭐 핑글리모드나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기존 연구들에서는 그랬는데 리얼워드에서는 뭐 상당히 많은 차이를 현재 연구에서는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게 되게 좀 사실은 그냥 observational real world 데이터라고 해서 이게 무슨 retrospective한 그냥 그 observational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그 에비던스 수준을 낮게 볼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propensity score 매칭을 해서 거의 그 RCT와 같은 그런 그 효과 그런 정도 RCT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버금가는 에비던스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리얼월드 데이터 그에 대한 그 프로펜시 스코어 매칭은 거의 그냥 자마에 실려요. 자마나 뭐 란셋 뉴로로지나 이런데
실리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정도 그 수준의 저널에 실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번 이런 의심은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게 그 이 약제를 이제 쓰기 전에 어떤 디지즈 액티비티가 예를 들어 핑거리모드를 썼던 환자들에서 예를 들어 디지즈 액티비티가 더 높았고 예를 들어 뭐 그런 환자들이 주로 이제 핑거리모드 쪽으로 갔다면 그러니까 이제 임상가들이 예를 들어 핑거리모드의 에피커시가 더 높다고 보고 예를 들어 그런 환자들을 주로 핑거리모드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핑거리모드 측에서는 좀 억울한 비교가 되겠죠. 그 좀 밸런스 돼서 그 이제 어사인 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아마 그거를 이제 이런 통계적인 기법, 그러니까 이제 프로퍼티 스코어 매칭이라고 하는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 이제 밸런스 하고자 하는 시도는 했을 테고, 음, 그럼에도 그래서 불구하고 이제 35% 릴랩스 레이트, 그 다음에 이게 뭐 기간도 짧은 게 아니거든요. 3년 동안 본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짧은 건 아닌데 되게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놀라운 결과인 것 같아요. 예. 클라디르빈이 이렇게 좋은 약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떻게 뭐 다른 선생님들은 클라드리빈 경험들이 좀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얼마 전에 한 명을 처음 써봤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워낙에 이제 디지스 액티비티가 아주 높지는 않았고 이제 영상에서 계속 좀 프로그레션을 해서 바꿔 이제 1년 쓰고 이제 2년째 좀 있으면은 처음 써보려고 하는 자 딱 한 명만 경험해봐서 실제 써보셨을 때 경험들이 어떠실지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저도 한 명 써봤는데, 1년 처음 한 번 쓰고, 1년 뒤에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오질 않네. 치료해야 되는데. 혹시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음, 그러니까 최근에 아주 이제 하이 에피커시 드러그로 시작해야 된다. 는데 지금 보통 이제 기존에 한 3, 4년 전만 해도 그냥 어떤 인디케이션을 봐서 그러니까 디지털 액티비티가 높은 환자분을 실렉션해서 그런 환자들에서는 초기부터 혹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하이 에피커시 드럭을 써야 된다라고 하다가 지금은 거의 엑스퍼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모든 환자를 그냥 하이 에피커시 드럭으로 시작해야 된다. 예, 그것을 추천한다고 하고 어, 아주 어그레시브한 그러니까 아주 디지즈 액티비티가 처음부터 높은 환자들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환자들에서도 하이 에피커시 드럭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moderate efficacy 드럭으로 시작해서 에스컬레이션 하지 말고 아주 하이 에피커시 드럭으로 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하이 에피커시 드럭으로 그럼 시작한다 칩시다. 그러면 뭐 알렌투즈맵이나 뭐 나탈리즈맵이나 뭐 클라딜빈이나 뭐 핑거리모드까지도 이제 하이 에피커시. 근데 사실 글림 스타디 결과 보면은 핑거리모드는 하이 에피커시 드럭에서 빠질 것 같은데 느낌이 거의 다른 뭐 해피데라랑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빠질 위험이 있다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그 특히 이제 이런 펄스 테라피 같은 이제 뭐 클라디르빈이나 알렌토즈맵이나 나탈리즈맵도 대부분 뭐 맥시멈 2년 쓴다고 보면은 2년 후에는 뭐 다른 약으로 스위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 특히 이제 펄스 테라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뒤로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그 하이 에피커시 다른 드럭으로 스위치를 하든지 아니면 스텝 다운해서 뭐 모더리 에피커시 드럭으로 하든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이 릴랩스도 안 하고 디서빌리티 프로그레션도 안 하고 대략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각각의 약의 경우 그리고 적어도 한 클라디름의 경우에는 어떤지 혹시 찾아봤나요? 글쎄요, 근데 이게 뭐 정확한 대답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자, 아까 보였던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 그 각각의 약제를 사용했을 때 이제 디지즈 액티비티가 있을 때 어떻게 할지 뭐 공고 사항이 있긴 했었는데, 이런 이제 하이브 에피커시 퍼스트 테라피 했을 때 이제 뭐 스텝을 하면 그냥 쭉 가는 거고, 만약에 뭐 초기로 이제 보통 4년으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4년 내에 만약에 디지즈 액티비티가 있으면은 이제 다른 하이 에피커시 디지즈 모디파잉 드럭으로 이제 바꾸는 것을 추천을 하고, 만약에 그거보다 더 뒤에 있으면은 이제 뭐 다른 뭐 디지즈 모디파잉 테라피, 그러니까 뭐 하이 FC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일반적인 디지즈 모디파잉 테라피나 아니면 처음에 썼던 하이 에피커시 약을 새로 쓰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고, 이런 이제 컨티뉴어스 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액티비티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하이 에피커시 약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위에 이런 인덕션 테라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다. 예, 뭐 베이스라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대략 그 프로포션이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네, 각 치료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 네, 거기에 해당되는 환자들의 프로포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직 잘 예, 모르는 그것까지는 제가 부분이에요. 잘 근데 왜냐하면 그냥 내가 왜 이 네, 질문을 하냐면 아마 데이터 나와 있을 것 같아서요. 되게 네, 클래리티 같으면은 벌써 2010년도고 그렇잖아요. 그 알렌투즈맵도 거의 그 시기 정도니까 이 하이 에피커시 드럭 이 펄스 테라피의 경우에 거의 한 10년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중에서 대략 몇 퍼센트 정도가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네, 예, 아마 그 데이터가 나와 있긴 할 텐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네. 그 그러니까 팔로우업을 이번에 해보도록 그 하죠. 네. 액트림스에서 이제 글램스 말고 이제 같이 나왔던 게 이제 뭐 클래식 MS 스터디라는 게 뭐 같이 발표가 되긴 했었는데, 그건 이제 데피니트 MS가 아니고 이제 CIS 환자를 아마 대상으로 했었던 것 같고, 뭐 그거 이제 한 10년 가까이 이제 팔로우업 했을 때 이제 뭐 데피니트 MS로 컨버전 되는 거를 이제 뭐 팔로우업을 했을 때 뭐 50% 정도가 이제 뭐 컨버전 됐었다, 뭐 이런 연구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 외에도 뭐 다른 롱텀 데이터들은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 에피커시 약을 처음부터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뭐 저도 예전에 뭐 다른 발표 준비하거나 했을 때도 그런 연구들이 계속 최근 몇 년간에 자꾸 쏟아지면서, 약을 썼을 때 뭐 애드버스 이펙트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별로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 효과를 중점으로 해서 써야 된다는 연구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근데 또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MG 환자도 만약에 사이맥트미를 처음부터 다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 임상, 특히나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심증 임상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좀 확실한 뭐 가이드라인이 좀 더 명확하게 정해져야, 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질문이 어떤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아, 물론이에요.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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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을 해줬는데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요즘에 좀 바뀌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을 보고 나면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 그 환자는 이제 알렌투즈맵을 썼어요. 근데 그게 쓰게 된 배경이 처음에 그 오바지오를 쓰다가 이 환자가 그 한 1년 동안 환자가 이제 임의로 자의로 그 약을 안 먹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한 보니까 2번 정도 재발을 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와서
그 오바지오를 먹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오바지오를 시작을 했는데 그 환자가 계속 또 재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알렌토지맵으로 바꿔서 치료했는데 2번 치료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 환자가 그냥 세컨더리 프로그레스 페이즈로 넘어간 것 같아요. 불과 한 5년 만. 그러니까 처음 언세트로 오바지오 한 1년 먹고 1년 본인이 안 먹다가 다시 오바지오 한 1년 치료하다가 그때 이제 알렌토지맵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드는 생각은 그 뒤로는 그냥 계속 나빠져. 약을 쓸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릴랩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MRI 찍어보면은 점점 브레인 에트로피는 조금씩 나빠지는 것 같은데 그 따로 뭐 새로운 리전이 생긴다든지 게더링 이넥스 리전이 나온다든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환자를 보면 내 생각엔 그러니까 후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아예 처음부터 오바지오가 아니라 아예 그냥 하이에피커시 드럭을 썼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프라딜리는 나오지도 않았을 때고 우리나라에서 뭐 그 알렌투즈맵도 아주 초기라서 좀 근데 그 환자도 뭐 알렌투즈맵 쓰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그 하이퍼타이로이디즘 그 그레이브 디지즈 생기고 뭐 그러더라고요. 뭐 그거는 거의 대부분 많은 환자 3분의 1 정도 생긴다고 하는데 그 환자도 결국에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환자 겪고 나면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초기의 그 테라피틱 윈도우 그러니까 그뭐 그 윈도우 오브 테라피틱 오퍼튜니티 뭐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치료 시기 그러니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는 아무리 따라가더라도 그걸 이제 캐치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환자 같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 한 얘기는 그러니까 아주 초기부터 그런 인플라메이션하고 그런 뉴로 디저너티브 페이스가 아주 초기부터 시작된다 사실은. 근데 그게 상당히 언더 에스티메이션이 돼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션 테라피의 문제는 뭐냐면 디지즈의 액티비티를 그러니까 치료를 하면서 이제 팔로우업을 하다가 나중에 그 에스컬레이션 하겠다고 하지만 근데 너네들 진짜 잘 그런 거를 모니터링하고 서베일런스 할 수 있어? 그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게 항상 그 제가 지금 말했던 환자의 경우와 같이 그 시간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좀 강력한 치료를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이득을 얻기가 힘들다는 거.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래서 아주 하이 에피커시 드럭으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초반에는 모니터링을 굉장히 자주 하면서 뭔가 이게 머더리 에피커시 드럭의 에피커시가 적어도 서브 옵티멀하다 라는 판단이 들면 빠르게 그냥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급여가 안 되지 않나요? 맞아, 예, 그게 예. 문제예요. 근데 지금 그 나탈리즈맵은 그 처음부터 쓸 수는 있어요. 아주 이제 액티브하고 어그레시브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아주 초기 약제로 나탈리즘앱을 쓰는 건 문제는 없거든요. 물론 뭐 나중에 뭐 보험공단에서 삭감하겠다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나탈리즘앱은 이제 쓸 수 있고 나머지 이제 아란티즘앱하고 클라드리비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트리트먼트 페일유어라고 그 머더 에피커시 드럭으로 시작해서 2차 약제로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지금 작년 2월 달에 개정된 작년 몇 월 달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년에 그게 이제 보험 그 고시가 보험 그게 급여 기준이 고시가 된 건데
그거 누가 했는지 좀 학회에 누가 좀 연출이 있으면은 그거 다시 한번 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정도의 에비던스 가지고도 저는 재고해야 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보험공단에서는 비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보험공단에서 바라보기에는 아예 그 하이 에피커시 드럭을 써서 만약에 뭐 그 뒤로 뭐 5년이고 10년이고 다른 약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 해당되는 환자 프로포션이 지금 제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아렌투즈맥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50% 6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뭐 물론 뭐 신스로이드 약 써야 된다 뭐 그런 거는 지금 그거 뭐 약 별로 비싸진 않으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비용 대비 그런 이제 효과 이런 것들 평가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급여 기준은 좀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베타페론 나오면서부터 이제 그 나오기 전에 이제 세대이기 때문에 레지던트 하면서 MS 환자들을 봤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은 완전히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고, 예,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고, 그게 굉장히 놀라워요. 그 시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놀랍고, 그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굉장히 좀 흥미롭게 보고 있고, 아마 제가 그냥 뭐 감히 그 전망컨대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의 그런 세이프티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사실 만약에 제가 MS 걸렸다고 하면은 저라면 하이 에피키스 약 처음부터 쓸 것 같거든요. 저라면. 근데 어떤 이제 약을 환자한테 쓸지 예. 어떤 약을 쓰고 싶어요? 어떤 약을 쓰겠어요? 클라드립이요. 예. 어,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제 환자한테 처방할 때는 또 뭐 보험도 그렇고 실제 뭐 또 드물게라도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최대한 이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자꾸 쌓이고 뭐 레코멘데이션이나 가이드라인 뭐 보험 기준 이런 것들이 좀 확립이 되면은 예, 그런 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